자, 얘들아, 위치 벡터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너희가 이 세상에 되게 많은 벡터들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벡터들이 있는데, 뭐 아니면 왼쪽 모니터에도 얘들아 여러 가지 이제 벡터들이 좀 나와 있지, 왼쪽 모니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점 벡터라는 게 얘들아 어땠어? 우리가 이런 벡터를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시켜도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포개어질 수 있으면 같은 벡터로 이제 이야기를 이미 해왔잖아, 그지?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는 거야. 시점을 하나로 일치를 하게 될 거야, 얘들아. 시점을 하나로. 당연히 우리는 평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시점을 원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벡터들을 너희가 얘들아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원점이 시점이 되도록.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원점이 시점이 되도록 일치를 다 시켜주는 과정들. 뭐 다 옮기지 말자,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옮겨서 얘들아 원점을 시점으로 나타낸 벡터를 우리는 위치 벡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알겠니?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거 살짝 복습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얘들아, AB 벡터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너희가 좀 잘 봐줘야지 돼. 얘들아, 그림을 한번, 그래도 뭐 내용 배우는 거니까 다시 한번 좀 그려줄게. 그 너희가 벡터 두 개를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너희가 그러니까 이 벡터,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방향이 이런 벡터를 AB 벡터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 여기가 A부터 B까지 가는 벡터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는 거야. 원점 O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이야기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요 OA 벡터, O부터 얘들아 시작하는 벡터니까 OA 벡터는 위치 벡터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 OA 벡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어주게 되면 요 OB 벡터도 얘들아 어떤 위치 벡터가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얘를 이제 좀 계산을 좀 해보게 되면, 자 봐봐, AB 벡터를 요 OA 벡터와 OB 벡터의 합도는 차로 나타내려면 너희가 OA를 뒤집어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초록색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물체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A에 있던 물체가 O를 거쳐서 어디까지 간 걸로 보는 거야? B까지 간 걸로 볼 수 있는 거 맞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마이너스 A에다가 B를 더한다. 거꾸로 얘들아, 우리가 사실 이제 B-A로 많이 쓰고 얘를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이 말 이해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외울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어. AB 벡터가 OB 빼기 OA인데 이것은 얘들아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 그러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것처럼 좀 외워줘야 이거를, 그러니까 너희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려서 상상하는 게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이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형태로 너희가 이런 벡터를 나타내 줬으면 좋겠고, 자 이렇듯 어떠한 벡터를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된 우리가 위치 벡터로 나타낼 거야.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좀 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왼쪽 모니터에 얘들아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제 있는 벡터를 하나로 이제 일치한 과정이 아마 보이게 될 거고, 아까 내가 실제로 옮겨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이제 시점을 원점으로 우리는 고정을 할 거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공식처럼 너희가 위치 벡터는 OB에서 OA를 빼는 형태로 이제 외워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해볼 거냐 하면 이 벡터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관한 이제 벡터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이거는 빨리빨리 외울 수 있도록 할 거야. 일단 뭐 우리가 이제 거의 한번 배우고 이제 보는 개념이긴 한데, 처음 본 친구들이더라도 이 공식 꼬라지가 얘들아, 뭐 중점 꼬라지가, 외분 벡터 꼬라지가 너무 우리가 이제 외웠던 고1 때 외웠던 공식이랑 너무나 일치하지, 그지? 그래서 얘를 내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너희한테 이제 보여줄 거고, 그 이후의 공식들은 그냥 너희가 이제 외울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선분 AB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선분 AB. 그래서 여기 왼쪽에 A가 있고 여기에 이제 B가 있어서 어딘가에 얘들아 원점 O가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들아 위치 벡터 OA 벡터랑 OB 벡터를 만들어 버린 거야. 지금 왼쪽에 얘들아 설명을 잘 봐야 돼.
부점 AB의 위치 벡터가 AB다. 지금 빨간색으로 얘들아 위치 벡터가 스몰 A 벡터랑 B 벡터로 너희한테 주는 거야. 요게 A 벡터, 요거를 B 벡터. 자 얘들아 AB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이 여기 정도 있다 치자 얘들아. 요 길이가 M이라면 요만큼 길이를 우리가 N 정도로 놓는 거지. M 대 N. 그래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는데 이 P에 대한 위치 벡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원점으로부터 또 이제 이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가 이거야. 점 P의 위치 벡터 P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벡터 만든 거 있지? 요 벡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P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의 뭐 합도는 차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이미 이제 이 전 단원에서 우리가 해봤잖아. 소단원에서. 됐니? 너희가 봐봐. A랑 P랑 B가 얘들아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AP가 AB에 뭐 평행을 하든 PB가 BA에 평행을 하든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 근데 이거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 잡아볼게. AB 벡터가 AP 벡터가 있는데 AB 벡터의 뭐 K배가 AP 벡터다라고 해보는데 너희가 보더라도 AB 벡터의 몇 배를 해야 AP 벡터가 되겠니? 여기서 K 값이 M 더하기 N 분의 M배를 해줘야 되는 거 맞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AB 벡터가 이만큼 길이잖아. 그치? 길이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AP 벡터는 이만큼 길이가 되는 거니까 M 플러스 N 분의 M배를 해주면 AP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야. 뭐 K 값이 얘들아 뭔 줄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AB 벡터가 뭔데 얘들아? AB 벡터는 B 마이너스 A 벡터가 될 거 아니겠니? 그래서 B 마이너스 A 벡터에다가 M 더하기 N 분의 M을 곱해주고 이게 AP 벡터는 얘들아 P 마이너스 A 벡터다라고 해줄 수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주게 되면 너희가 얘들아 이런 공식을 얻어줄 수가 있는데 야 이거 누가 정리해서 풀어. 외워서 풀지. 우리가 원래 알던 공식이랑 똑같잖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정확하게 이 공식을 내분할 일이 있다면 외워서 대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알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 이제 문제 가서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희가 항상 어떤 벡터에 기하학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만약 얘들아 벡터가 이런 게 나와 있잖아. X 벡터가 2A 더하기 3B 벡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2A 더하기 3B. 물론 어떤 경우에는 A 벡터의 2배, B 벡터의 3배를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합력의 개념을 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내분 벡터, 특히 외분 벡터보다도 내분 벡터가 문제로 나오게 되면 너희가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양변을 5로 나눠줄 센스가 필요한 거야. 양변을. 그러면 얘는 5분의 1 x 벡터인데 어떠한 x 벡터에 5분의 1배를 했을 때 그게 얘래. 얘를 만약에 헷갈리면 5분의 3b 벡터 더하기 2a 벡터로 얘들아 한번 써놓고 얘를 한번 봐보라 이거야. 여기 5도 얘들아 3 더하기 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ab 벡터를 얘들아 3대 2로 내분한 벡터구나. x 벡터를 5분의 1배 하면 ab를 3대 2로 내분한 벡터에 우리가 얘들아 그 화살표가 꽂히겠더라 라고 기하학적으로 의미 부여할 수도 있는 거 맞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까? 어떨 때는 얘들아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너희가 내분 벡터를 안다면 그 밑에 중점 벡터는 얘들아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겠지. M과 N에다가 1을 넣은 것이고 증명을 끝까지 하진 않았지만 증명 과정은 그냥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과 같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지워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외분 벡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얘들아 외분 벡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똑같이 여기가 A점이고 B점인데 이번에는 이제 직선을 조금 이제 연장을 좀 해야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B 벡터가 뭐 여기까지 좀 간 요런 상황 얘들아. 요런 상황. B 벡터는 가만 놔두고 초록색 벡터가. 그래서 얘를 얘들아 이 초록색 벡터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바깥에서 쏴버리면 우리가 이런 초록색을 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외분. 그래서 지금 길이의 B가 만약에 이만큼이 M이면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을 N으로 주는 거지. 여기 점을 이제 P 이렇게 잡아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초록색 벡터를 p 벡터로 잡는 거야. 외분의 뭐 기하학적 의미는 알 거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이 벡터 역시나 증명은 좀 생략을 할 거야. 너희가 얘들아 AP라는 거에다가 m 플러스 n 분의 얘들아 뭐 n을 곱하게 되면 BP 벡터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들아 케이스가 있겠지. 평행할 조건. 이것도 이제 생략하고 얘들아 외분 벡터는 원래 우리 공식대로 이제 가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 갖다 증명하는 것 중에 일직선상에 있는 그 점 중에 특별하게 내분하는 점과 뭐 중점을 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공식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니네 이 공식을 조금만 뜯어보면 어떤 점을 살펴볼 수 있냐면 얘 잘 봐봐. P 벡터가 그러니까 A 벡터로 내가 이제 좀 바꿔서 쓸게.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배운 내용이랑 얘들아 확인을 같이 해보게 되면 자 얘랑 더하면 몇 나오니? m 더하기 n 분의 m 더하기 n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개수의 합이 몇인 걸 알 수가 있니 우리가? 1인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맞아.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 줄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개수의 합이 1이면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당연히 요 P라는 벡터가 얘들아 내분을 하는 벡터든 이렇게 내분을 하는 벡터든 아니면 외분을 하는 벡터든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돼? A, B의 어떤 직선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 물론 우리가 잠시 뒤에 A, B 선분 내부에 있을 조건과 이 A, B 방향으로의 얘들아 연장선에 있거나 혹은 A 방향으로의 연장선에 있을 조건도 상상을 해서 조건을 한번 구해 볼 거야. 근데 개수의 합이 1이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개수의 합이 1이면 무조건 우리는 일직선상에 있기는 한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봐보게 되면 얘 자체도 우리가 m-n 분의 -n의 a의 벡터 그 다음에 m-n 분의 얘들아 m의 b 벡터 그럼 얘랑 더해주면 분모도 m 빼기 n이고 분자도 m 빼기 n이니까 분명히 이것도 어떠니? 개수의 합은 몇인 걸 알 수 있어? 1인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개수의 합이 1인 것 중에 일직선상에 있는 것 중에 특별한 벡터를 내분과 외분이다 라고 좀 주게 되면 뭐 그 정도면 얘들아 괜찮지 않을까 싶어. 이거 괜찮지? 그 내분이랑 외분 점에 대해서 얘들아 배웠으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 얘들아. 다음 장에 가서 다음 장에도 얘들아 공식이 달랑 하나가 좀 써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외울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는 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너희가 이게 기하학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서 임의의 삼각형을 내가 하나 그려볼 거야 얘들아. 임의의 삼각형 그래서 임의의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을 여기를 이제 A랑 B랑 C라고 보는 거지. A랑 B, C 뭐 이런 식으로. 원점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 B, C가 아닌 곳에 원점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상상하기를 벡터가 3개가 있어. OA 벡터랑 그 다음에 OB 벡터랑 그 다음에 OC 벡터랑 해가지고 이렇게 벡터가 3개가 있을 때 자,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벡터가 있어서 니네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인 거 정도는 알잖아 얘들아. 무게중심이 뭐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게중심 뭐 대충 뭐 여기 어딘가 있다 치자 얘들아. 여기 어딘가에 G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기하학적으로 저 G 벡터 내가 빨간색으로 바꿔서 그어줄게. 요 벡터 있지 얘들아. 요 벡터. 그래서 이 빨간색 벡터가 얘들아 스몰 ABC 벡터가 이제 3으로 나눠지는 거. 어차피 니네 무게중심 공식이 니네 옛날에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해서 몇으로 나눴었니? 3으로 나누지 않았었니? 그것과 동일하게 공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좀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 이 상황. 그러니까 내가 니네 시절 때 처음에 고2 초에 이제 벡터를 배울 때 그냥 공식이 똑같으니까 말 그대로 외워서 풀기는 풀었어. 근데 전혀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는 못했거든.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복잡해지면은 되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 되게 별게 아닌데 그지? 이렇게 원점이 바깥에 나와 있어서 화살표가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넘어갈게.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 너희가 뭐 책 읽는 사람들은 몇 쪽을 한번 펴보냐 하면
여기서 상상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상상해주는 여기가 134쪽이야. 너희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 이 바이블 포인트는 135쪽의 내용이기는 한데 너희는 얘들아 134쪽의 그림들을 내가 한번 좀 얘들아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요 내용 자체를. 근데 이거는 내가 얘들아 화면을 좀 전환해가지고 얘들아 생각을 해줄게. 자 얘들아 너희가 일단은 우리가 어떤 공식을 좀 알고 있냐 하면 여기에서 얘들아 어떤 OP라는 벡터가 OA와 OB의 실수배 형태로 나타나 있을 때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면 어떤 관계에 있다? A랑 B랑 P가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관계식을 분명히 알고 있어. 이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근데 일직선상에 있을 때 사실 경우의 수가 세 가지야. 어떻게 세 가지냐 하면 니네 잘 봐봐. 내가 A, B 벡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을 때 그 다음에 벡터 3개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벡터 3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OA랑 OB랑 OP 벡터랑 내가 세 가지 벡터를 이야기했는데 자 얘들아 일직선상에 P가 있을 때 지금 그림처럼 얘들아 어디에 있는 거야? A, B 선분 내부에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너희가 얘들아 요 벡터가 요 P라는 벡터가 옮겨져 가지고 요 벡터가 이런 식으로 저쪽에 얘들아 어느 쪽에 있는 거야? A 방향으로의 연장선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이 벡터가 얘들아 옮겨져서 이렇게 가서 너희가 얘들아 B 방향으로의 연장선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인데 이게 너희가 고1 때 배웠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 니네 내분점은 항상 AB 선분 안쪽에 있었지. 근데 외분점은 분명히 얘들아 AB 선분의 오른쪽 방향으로 연장선과 왼쪽 방향으로의 연장선 두 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자 봐봐 우리가 고정을 시켜볼 거야. 어떤 걸 고정을 시켜볼 거냐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로 볼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A점과 B점과 P점은 무조건 일직선상에 있기는 한 거야 얘들아.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이 말 무슨 말인 줄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볼 거야 얘들아. 이 상상하는 거를 너희가 좀 잘 봐줘야지 돼 얘들아. 요거를 여기다 그림을 이제 봤으니까 그려주면서 얘들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잘 봐봐. 벡터가 이렇게 일직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벡터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그어볼게. 이거 너희가 상상을 좀 해줘야지 돼. 그래서 여기를 O라고 보고 여기를 A, B라고 보고 우리는 지금 얘들아 OP 벡터를 알파의 OA 벡터에다가 베타의 OB 벡터로 볼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니까 A, B, P가 일직선상에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알파는 더해서 1인데 너희가 상상을 해봐. 합이 1인데 둘 다 양수야. 그럼 양수의 합이 1이 되려면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절대값은 1보다 작아야 되지. 둘 다 0에서 몇 사이에 있는 거야? 1 사이에 있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잘 봐라. 지금 빨간색 벡터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빨간색 벡터가 A 벡터고 지금 B 벡터가 되는 상황이고 내가 니네한테 얘들아 알파 OA랑 그 다음에 베타 O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럼 알파가 곱해진다는 것 우리가 A 벡터에 알파가 곱해지는데 알파가 0에서 1 사이니까 방향은 바뀌니 안 바뀌니? 방향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 A의 길이가 짧아지지. 분명히 알파 OA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들아 벡터의 길이가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짧아지게 되는 거 맞아. 초록색 벡터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의 OA 벡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아? 마찬가지로 얘들아 베타 OB 벡터를 얘들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면 B 벡터의 길이도 짧아져야 돼. 방향은 똑같으면서. 근데 우리는 그러면 봐봐. 이제 알파 OA랑 베타 OB 벡터의 합 벡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록색 벡터가 지금 이게 알파 OA 벡터고 지금 이게 베타의 OB 벡터가 되는 거야 얘들아. 베타의 OB 벡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P 벡터의 위치를 상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으로 일정하게 할 거니까 1로 일정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 OP 벡터의 종점은 분명히 파란색 직선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파벳 되고 베타벳 에서 짧아진 벡터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듯 너희가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내가 평행사변형 만든 거 보여 얘들아? 대충 평행사변형 만든 거 됐니? 그럼 P 벡터의 위치가 이런데 이런데 있어야 되는 거지 얘들아. 이런데 이제 P 벡터의 위치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P 벡터가 A, B 선분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너희가 상상을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상상을 좀 해줘야지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니? 만약에 내가 얘를 좀 뭐라 그래야 되냐? 길이를 좀 바꿔볼게. 내가 요 벡터 자체를 길이를 좀 바꿔서 만약에 요 벡터가 만약에 조금 더 줄어들었어 얘들아. 요 벡터가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 그럼 B 벡터는 얘들아 조금 늘려가지고 얘들아 요런 식으로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생길 수 있는 거 맞아.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얘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는 평행사변형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얘들아 P의 위치는 여기에 지금 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가 요 P 벡터 자체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있으려면 알파 베타가 음수가 될 수가 없거든. 내가 이제 그려줄 거거든. 만약에 얘들아 P 벡터의 위치가 여기까지 이동을 하려면 너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되냐 하면 잘 봐봐. 평행사변형법을 만들었는데 여기 저 벡터에 얘들아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돼. 근데 알파 OA 벡터랑 알파 OB 벡터는 원래 벡터와 동일 직선상에 있어줘야지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너희가 이 빨간색 A 벡터랑 B 벡터의 알파와 베타 배를 해서 지금 상황에 있는 지금 P점에 있는 요 벡터를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어떤 평행사변형이 돼야 되냐 하면 얘들아 너희가 봐봐. 요 벡터 있잖아. 요 벡터는 조금 이렇게 얘들아 늘려줘야 될 거야. 평행사변형법을 하게 되면 요 벡터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늘려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벡터가 얘들아 음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얘들아 갈 수 있는 거 맞아. 요렇게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거. 베타가 뭐인 상황이야? 지금 베타가 음수인 상황인 거 맞아. 그 다음에 너희가 봐봐라. 초록색 벡터가 원래 A 벡터보다 길이가 길어졌지.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알파 값이 1보다는 어떻다는 거야? 1보다는 좀 더 커졌다라는 거 맞아. 뭐 1점 몇몇몇이라고 할까? 1점 몇몇몇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0점 몇몇몇이 돼야 합이 몇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1이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지. 니네가 지금 얘들아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렸겠지. 평행사변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봐봐. 요거 평행사변형 이렇게 나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요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래야 우리가 얘들아 A 방향으로의 연장선에 P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너희가 한번 그려봐야지 돼. 그려진 걸 보는 것보다 너희가 그려봐야 좀 실력이 늘 거라고. 그래서 이게 알파가 1보다 크니까 원래 빨간색 A 벡터가 더 길어졌구나. 그럼 알파가 1보다 크면 베타가 음수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 왜? 합이 몇이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알겠니? 베타가 음수면 방향이 바뀌는데 베타가 얘들아 절대값이 1보다 또 크진 않거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짧아졌지. 지금 그림에서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처럼 얘들아 알파가 1보다 크고 베타가 얘들아 음수가 돼버리게 되면 P 방향으로의 연장선에 이제 A 방향으로의 연장선에 그 P점이 찍힌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요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요 말. 그럼 반대로 너희가 반대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얘를 조금 지워놓고 요만큼 좀 지워놓고 너희가 반대 상황으로 좀 보게 되면 너희가 요 OA 벡터를 요거를 좀 줄여놓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요 P 벡터를 얘들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P 벡터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B 벡터가 얘들아 이쪽 어느 정도까지 가겠지. 이런 식으로 클릭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보게 되면 이 벡터를 그러니까 반대로 얘들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 얘들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조금 줄일까 얘들아 얘를. 그럼 요 평행사변형 얘들아 좀 상상되니? 너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베타가 몇 배가 된 거야? 1보다 큰 배가 된 거 맞아? 베타가 1보다 크니까 원래 OB 벡터 길이가 어떻게 되니? 그 방향으로 길어졌지. 그 다음에 알파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알파가 이게 양수야 음수야 얘들아? 음수니까 반대 방향으로 연장선 위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제 평행사변형을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들아 평행사변형 그려주게 되면 OP 벡터가 여기 B 방향으로의 연장선에 찍히게 되는 거야. 이거 좀 상상해 볼 수 있겠니? 그러니까 B가 1보다 크니까 이번에 얘들아 합해서 1 나오려면 A가 음수겠지. B가 1보다 크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고 너희가 얘들아 P의 위치를 어디에서 문제가 준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알겠니?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것까지 완료가 되면 너희가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 설명과 더불어서 게임이 끝나게 된 거야. 알겠니 얘들아?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한 거. 얘들아 다시 부탁하지만 내가 알파 베타 양수일 때 평행사변형 그린 거 보여줬지. 알파가 1보다 크고 베타가 음수일 때 베타가 1보다 크고 알파가 음수일 때 평행사변형 그려줬지. 니네 얘들아 그리는 게 만만하지 않을 거야 처음에. 알겠니?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려지기 전까지 이 그리는 게 만만하지 않아? 집에 가서 너희가 따라서 그려봐야 돼. 강의 참고하면서 올려준 거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좀 벡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들을 얘들아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냥 위치 벡터 설명 끝난 거야. 위치 벡터 해서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까지 업그레이드 탁 시키면 게임 끝. 됐니? 그러니까 평면, 그러니까 좌표 성분으로 나타내는 벡터 전까지의 소단원 자체가 좀 끝나게 된 거고 이제 그 좀 이렇게 내가 주요한 문제들 몇 개만 좀 보여주면서 어차피 이건 문제풀이 이제 할 거니까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 소단원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야.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 그 다음에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Q. 그러니까 너희는 사실 OA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 OA 벡터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OA라고 쓰기. OB 벡터를 B 벡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나는 OP 벡터를 P라고 보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간편하니까 너희가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좀 풀어봐봐. Q 벡터라고 이제 보게 되면 자 얘들아 A, B 벡터를 2대 3으로 내분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A 벡터, B 벡터 쓰고 2대 3 이렇게 써주는 거야. 내분 공식이 잘못 대입하기 쉽잖아. 꼼꼼하게 대입해줘야지. 그러면 2대 3으로 내분하는 P 벡터는 두 개를 더해 주시고 맞니 얘들아? 2B에다가 3A가 더해지게 되겠지. 2B 벡터에다가 3A 벡터가 더해지는 거. 왼쪽 모니터 참고해도 되고 공식 한번 대입해 주는 것이요. Q 벡터는 똑같이 얘들아 A, 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거니까 2에서 3을 빼겠지 그치?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왼쪽 거 부호만 바꿔주면 되잖아. 2B 벡터에서 3A 벡터를 빼는 걸 Q 벡터다 라고 하는 거야.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뭐 되게 얼마나 쉬운 건 줄 알겠지. 그러니까 P 더하기 Q 벡터 하는 거니까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A 먼저 쓸까? 5분의 3A인데 너희가 3A가 더해지니까 5분의 얘들아 18A가 되는 거 맞지? 계산해보면 그래서 5분의 18의 A 벡터 그 다음에 5분의 2B 벡터인데 마이너스 얘들아 2를 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8 벡터가 나오겠지. 분수 계산해주면 그래서 끝났어 얘들아. 얘가 M 얘는 몇 N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얘가 이제 MA 더하기 NB로 나타내어라. 공식에 한번 대입해본 거야. 꼼꼼하게 알겠니? 공식 대입. 자 얘들아 숫자 바꾸기 표현 이게 숫자 바꾸기이는 하지만 그래도 꽤 수준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얘들아. 이게 숫자 바꾸기 다른 정도의 난이도랑은 좀 달라. 여기 부분이 내가 얘를 이 문제 그러니까 ABC 면적이 35일 때 이제 이 문제는 BCP 면적만 구하는 거지만은 다양하게 얘들아 좀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래서 다양하게
너희가 이 문제는 좀 요령이 좀 필요한 문제고 어떤 식으로 내가 수식을 다루는지를 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니네 미분이랑 적분단원 배웠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 어떤 대소관계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울기로 얘들아 막 변형을 해서 아 이거는 기울기인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구나 라고 얘들아 기하학적으로 뭐 양수일 때 가파름은 더 크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넓이네 라고 기하학적인 의미 부여를 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어떤 문제를 풀 때. 지금 벡터도 마찬가지야.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요 벡터 3개 중에 하나를 넘길 건데 넘기는 이유는 잘 봐봐. 얘를 한번 넘겨볼게. 그러면 2pb 더하기 3pc 넘겨주면 마이너스 2pa라고 할 수도 있고 2ap라고 쓸 수도 있는데 넘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벡터가 2개만 있게 되면 하필이면 이거는 pb고 pc니까 p가 시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마치 위치 벡터인 것처럼. 물론 위치 벡터라고 할 수는 없지. 원점이 시점은 아니니까. 하지만 p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pb랑 pc 시점이 p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얘를 5로 나눠주게 되면 왜 5로 나눠줄 생각을 하니? 내분점이라는 기하학적인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왜 넘겼어? 내분이든 외분이든 기하학적인 의미 부여하려면 얘들아 어때야 돼? 벡터가 2개만 있어야 되잖아 한 변에. 공식이 그거니까 그치?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셋 중에 하나를 넘기는 거야. 얘들아 꼭 PA만 넘겨야 되는 건 아니야. PC 넘길 수도 있고 뭐 B를 넘길 수도 있어. 그건 니네 마음이거든. 알겠니? 근데 솔직히 너희가 어떤 셋 중에 어떤 벡터를 넘겼을 때 이 넓이가 구해지는지를 처음부터 암산하는 건 솔직히 쉽진 않아. 셋 다 넘겨 그냥. 셋 다 넘기다 보면 나오겠지.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알겠니 얘들아? 너희가 뭐 하나 넘겼을 때 BCP가 아니라 다른 게 구해졌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얘들아 인생 손해보는 건 없잖아. 그치? 어차피 연습도 될 거고. 그래서 나는 PA 넘기는 것도 보여주고 PB, PC 넘기는 것도 간단하게 좀 보여줄 거야. 알겠어? 그래서 넘긴 다음에 양변을 몇으로 나눠준 거야? 5로 나눠준 거고 내가 이제 이 삼각형 이제 여기 오른쪽에 삼각형 그림에다가 화살표를 그어주면서 기하학적인 의미 부여하는 거 보여줄 거야. 너희가 이것을 상상을 해줘야지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거를 상상해주고 자, 내가 하나를 넘겨서 5로 나눠서 보니까 자, 이 벡터는 PB와 PC를 몇 대 몇으로 얘들아. PB와 PC를 몇 대 몇으로. 이것도 잘 봐야 되네. 써야 돼. PB와 PC를 이게 2대 3인지 3대 2인지가 졸라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봐봐. 3대 2라고 해야 너희가 3PC가 되고 2PB가 되는 거 맞아? 혹은 뭐 이렇게 하는 게 편한 친구들도 있지. PC 대 PB를 2대 3이다. 그래서 M 이거, N 이거. 맞아. 근데 아무래도 알파벳이 얘들아 B가 C보다 얘들아 앞에 나오는 게 우리 입장에선 좀 편하니까 너희가 이게 2대 3인지 3대 2인지 무조건 헷갈리거든. 그리고 무조건 실수 나오기가 쉬워. 이렇게 딱 써놓고 하는 거야. 그럼 내 말 동의하니 얘들아? M 이게 M이지. M, A, N, B 됐니? 그래서 PB랑 PC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뭐하는 벡터? 내분하는 벡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제 칠판 한번 봐보세요. PB 벡터가 있어 얘들아. PB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어. PB 벡터. PC 벡터도 이런 식으로 PC 벡터가 이렇게 있어. 이 말 이해돼? 내가 이걸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칠게 얘들아. 이 파란색 벡터는 초록색 벡터들 몇 대 몇으로 내분해야 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벡터가 되는 거 맞아. 3대 2로 내분하는 벡터. 그러면 너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BC, PA랑 PB, PC니까 BC를 3대 2로 내분하는 게 대충 여기 어딘가야 얘들아? 뭐 여기쯤 있다 칠까 얘들아? 아무데나 찍은 거야. 맞니? 그러면 이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요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내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벡터가 여기 오른쪽에 얘들아 파란색으로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요 말 무슨 말인 줄 알겠어. 그래서 아 대충 여기 있구나. 아직 너희는 뭐 필기 같은 거 하지는 말고 일단 보기만 해봐봐. 그래서 아 대충 이런 거구나. 근데 봐봐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벡터는 AP 벡터의 실수배지. 이해돼 얘들아? AP 벡터의 5분의 2배니까 AP 벡터의 실수배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니네가 얘들아 파란색 벡터가 빨간색 벡터의 실수배지. 그 말은 파란색 벡터가 빨간색 벡터와 동일 직선상에 있어줘야 되는 거 맞아? 평행할 조건이 되는 거 맞아? 니네 내가 빨간색으로 뭘 그어볼 거냐 하면 빨간색으로 AP 벡터를 그어볼 거야 얘들아. AP 벡터를 이런 식으로 그어볼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색 벡터 얘들아 이렇게 내가 그은 거 보여. 빨간색 벡터의 5분의 2배를 하니까 파란색 벡터가 나온 거지. 그러면 우리가 눈대중으로 찍은 게 딱 여기가 아니었나 봐. 그지? 왜냐하면 AP 벡터랑 너희가 파란색 벡터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동일 직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이 파란색 점이 여기 뜬 게 아니었어 얘들. 여기 뜬 게 아니야. 이 파란색 점이 얘들아 딱 일직선상에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오게. 이게 딱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게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정확히 여기에 있었구나. 다소 너희가 조금 이렇게 3대2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얘들아 그림이니까 이해해줘야 되더라.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P가 딱 여기에 있고 요 점이 여기 빨간색 점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구나 라는 걸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봐봐 빨간색이 파란색에 서로 실수배 관계니까 동일직선상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빨간색 벡터의 5분의 2배가 파란색 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 맞니? 그걸 상상하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잘 봐봐. 니네 빨간색 벡터가 여기에 있어. 내가 두 개를 동시에 복사해서 그렸어. 빨간색 벡터를 얘들아 옮겨서 얘들아 시점이 어디가 되도록 옮겨서 시점이 P가 되도록 옮긴 거야. 그럼 빨간색 벡터 두 개는 합동인 벡터야. 맞니? 근데 이 벡터를 몇 분의 몇 배를 해주면 5분의 2배를 해주면 파란색이 된다는 거지. 5분의 2배를 한다는 건 이 길이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빨간색 벡터가 파란색 벡터가 된다라고 너희가 상상할 수 있겠어?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말 알겠지? 그러면 이제 좀 지워놓고 뭐야? 딱 지금 이 상황이야 얘들아. 이 상황. 우리가 아는 건 AP의 길이를 1로 잡게 되면 얘들아 이 길이를 1로 잡게 되면 이 길이는 몇이 되는 거니? 5분의 2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전체 길이는 얘들아 이 길이는 얘들아 몇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야? 5분의 7로 잡을 수가 있는 거 맞니? 이 전체 길이가 5분의 7이 되는 거 맞아. 5분의 2에다가 1을 더하니까 5분의 7이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얘들아 7대 2라고 잡아도 괜찮은 거 맞아. 7대 2. 길이의 비가 얘들아 7대 2가 되는 거 맞니? 길이의 비가 7대 2. 요 말 이해돼? 그래서 이걸 좀 지워놓고 이만큼 길이가 7이면 요만큼 길이는 2가 되는 거야. 2가. 우리가 편의상 요 점을 Q라고 내가 잡을게. AQ 대 PQ 길이가 얘들아 몇이 되는 거야? 7대 2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삼각형 ABC의 높이 그 다음에 삼각형 얘들아 BCP의 높이 BCP의 높이 삼각형 ABC의 높이를 얘들아 7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삼각형 얘들아 BCP의 높이는 2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맞아.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7대 2라는 거 맞아. 요 높이의 비에 대한 닮음에 대한 부연 설명은 조금 이따가 확대로 다시 해줄게. 너희가 막 지금 머릿속에서 아니 시장 이게 수직도 아닌데 왜 높이라고 난린가 막 이럴 수도 있어. 알겠어 얘들아. 그건 이제 중학교 2학년을 잘못 보내서 그런데 그거 설명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높이의 비가 7대 몇이야? 7대
2. 그럼 밑변을 BC로 보면 면적의 B도 몇가 되는 거야? 7대 2지. 그러면 전체 삼각형 면적이 35잖아. 그러면 BCP 삼각형은 거기에 7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7분의 1을 곱하니까 10이 나오게 되는 거야. 면적의 B는. 알겠냐?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줄게, 지네. 자, 얘들아 확대를 좀 해가지고 분명히 AQ는 삼각형의 높이가 아니야. 수직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실제로 수직도 되게 아닌 것처럼 그려지긴 했고. 맞니?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얘들아 사실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평행선을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 평행선이라는 것은 BC랑 평행한 어떤 선분을 긋게 된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A점에서 너희가 이렇게 수선을 그어주게 되면 너희가 삼각형이 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초록색 삼각형을 좀 봐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요 삼각형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삼각형이 위에 하나 밑에 크다랗게 하나 해가지고 두 개가 나오게 된 거 맞아 얘들아? 여기를 편의상 얘들아 T라고 놓고 여기를 편의상 H라고 놓게 되면 ATP랑 그 다음에 AHQ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 맞니? 그 삼각형이 닮음이지. 닮음비가 몇 대 몇이야? 닮음비가 얘들아 이게 7대 닮음비가 7대 여기 5라고 할게. 2라고는 잘 안 하니까 7대 5. 그럼 얘들아 이 길이도 7대 뭐가 되는 거야? 7대 5가 되는 거지. 그 말은 얘들아 이 길이가 7대 2라는 말과도 같지. 맞니 얘들아? 우리가 AQ를 높이 그 자체로 볼 수도 없지만, 높이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높이의 B가 7대 2인 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닮음 때문에. 알겠니 얘들아? 이게 애매한 친구들은 수선 직접 그어서 닮음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뭐 대부분 애들이 높이가 아닌데 왜 높이의 B라고 하지? 막 이렇게 삽질하는 친구들 있고. 알겠어?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일단은 되게 얘들아 운이 좋지 않냐?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처음 얘들아 누구를 넘겼니? 얘들아 어떤 화살표를 넘겼냐 하면은 그 PA를 넘겼단 말이야. PA를 넘겨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냥 풀렸어. PA를 넘겨보니까 하필이면 얘들아 BCP 면적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맨 앞에 있는 거 넘겼으니까. 그치? 근데 처음부터 너희가 넘길 때 저거 넘기면 BCP가 나오겠군 이라고 예측하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분명히. 맞니? 얘들아 다른 거 PB라든지 PC 같은 걸 넘겼을 때도 너희가 얘들아 각각의 면적이 구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줄 알아야 돼. 알겠니? 얘들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너희한테 좀 보여줄 거야.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봐볼 수 있도록 하자.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한번 넘기는 걸 보여줄 건데, 자 EPA가 넘어간 거 좀 전에 봤잖아. 근데 여기는 또 EPB니까 여기도 2고 여기도 2니까 너무 똑같지 않냐 얘들아. 그래서 나는 3PC 넘긴 거를 하나 보여주려고 해 얘들아. PC를 넘겨서. 그러면 과연 어떤 삼각형, 이게 삼각형이 얘들아 PBC, PAB, PCA로 얘들아 세 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것 중에 어떤 면적을 또 구할 수 있는지를 상상을 한번 해보자. 알겠니?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넘깁니다. 그러면 EPA 더하기 얘들아 EPB는 3의 CP 벡터가 되는 것이고, 맞냐 얘들아? 그럼 얘는 양변을 먼저 2로, 4로 나눠버리자 얘들아. 4로 나눠버리면 4로 나누는 이유가 뭔지는 알겠지 얘들아? 여기에 개수의 합으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내분으로서의 의미 부여할 수 있지. 이건 물론 내분 중에서도 특별한 중점이야. 그래서 얘는 4분의 3배의 CP 벡터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너희가 초록색으로 얘들아 PA, PB를 다시 한번 그릴 거야. PA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PB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 이렇게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그 CP 벡터가 분명히 나와 있는 거거든. CP 벡터가 아까 이걸 빨간색으로 그렸지? CP 벡터가 이런 식이고 CP 벡터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말 이해돼? 그럼 똑같이 얘들아 한번 나타내 볼게. 자, 내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벡터는 너희가 이건 되게 쉽게 PA와 PB에 얘들아 어디를 쏘는 벡터? 중점에 화살 쏘는 벡터가 되는 거 맞아. 그럼 분명히 여기 어딘가 중점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치? 우리가 파란색 벡터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맞냐? 근데 그게 얘들아 하필이면 이 빨간색으로 내가 이미 그려놨지 오른쪽 그림에다가 빨간색 벡터의 실수배지 4분의 3배지. 그럼 아까랑 똑같은 이유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은 동일 직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니? 파란색과 빨간색이. 그러면 조금 위치 수정 또 해줘야 되겠네 얘들아. 위치 수정을 맞니? 여기 조금 위치 수정해가지고 딱 중점이 되게끔 얘들아 너희가 그려줘야지 되는 거야. 딱 중점 조금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얘들아. 이렇게 일직선이 딱 되도록 이렇게. 이 말 이해돼? 그럼 이것도 얘들아 너희가 빨간색 길이의 몇 분의 몇 배를 해주면 4분의 3배를 해주면 파란색 벡터가 되더라. 즉 빨간색 벡터가 길이가 1이라면 여기에 빨간색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요 벡터를 옮겨 얘들아. 이런 식으로 옮겨. 그 다음에 그 길이를 4분의 3배로 줄여주게 되면 파란색 벡터랑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일치하겠더라 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 맞아. 아까랑 똑같은 거 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얘는 지워놓고 이 상황이야. 그러면 똑같아 얘들아. 이제 푸는 건 우리가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는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너희가 여기다가 4를 곱해주게 되면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가 4지. 그러면 7대 3이지 얘들아. 길이의 비는 7대 3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 맞아? 길이의 비가 7대 3. 얘들아 이만큼 길이가 7이면 우리가 얘들아 요만큼 길이가 7이면 요만큼 길이는 3이 되는 것이고 편의상 여기를 또다시 Q라고 내가 잡아볼게. 그러면 CQ 대 PQ는 7대 3. 그러면 삼각형 C, A, B 삼각형 P, A, B 높이의 비도 몇 대 몇? 7대 3이 되는 거지. 맞니 얘들아? 높이의 비가 7대 3. 그럼 여기에다가 얘들아 높이의 비가 7대 3이면 넓이의 비도 7대 3이지. 7분의 3을 곱해주게 되니까 15가 나오게 되는 거 맞니? 니네 얘들아 어떤 면적이? P, A, B 면적이 얘들아 몇이 나와? 15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 말 알겠어 얘들아? 15가 나오게 되는 거. 이것도 왜 높이의 비랑 같은지는 알겠지? CQ가 높이는 아니야. 하지만 CQ 그 다음에 PQ 길이의 비는 CAB, PAB의 넓이의 비랑 같아. 높이의 비랑 같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PC를 넘겼을 때는 PAB 면적이 15가 나올 거야 얘들아. PAB 면적이 15.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누구를 넘기냐에 따라서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머리 아프면 그냥 아무거나 넘겨. 망하면 다시 풀고 뭐 이런 거 아니겠니?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려고 그러면 또 헷갈리고 그건 자연스럽게 너희가 되는 거니까. 숫자 바꾸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알겠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OB가 있다. 그래서 OP를 얘들아 SOA의 T 이제 OB로 이제 나타내니까 SOA의 TOB. 삼각형은 없을까 얘들아? 그냥 그리자 얘들아. 너희가 내가 이제 한번 그림을 좀 그려줄 거니까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정삼각형을 그려야 돼 얘들아. 정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요령이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요령이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좀 봐줘 얘들아. 그냥 그렇게 찐따는 아니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OA랑 OB랑 이제 OP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OA랑 OB가 나와 있잖아.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꼭지점을 잡을 때 여기 점을 좀 O로 잡아주는 게 좀 편해.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렇게나 삼각형을 만들고 벡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얘들아 솔직히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XY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1, 4분면에 있는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된단 말이야. 원점이 우리 입장에서 왼쪽 아래에 위치하지. 맞아 얘들아. 그것처럼 여기에 O가 있어서
화살표를 좀 얘들아 이쪽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쏘았을 때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수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희가 그려주면 좀 더 편할 거야 얘들아. 알겠니? 자, 그래서 이 1번 문제 정말 중요하게 모든 얘들아 일직선상의 개념 문제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는 SOA에다가 TOB니까 이제 S랑 T 우리는 얘들아 기하학적 의미 부여를 해줘야 돼. 개수의 합이 몇이 돼야지만 개수의 합이 1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한단 말이야. 마치 막 이런 거 있잖아. FA 더하기 2H가 있고 FA가 막 빠져 있으면 막 이렇게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잖아. 너무 허전하잖아 분모가.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딱 얘들아 얘가 있어야 뭐 기하학적으로 기울기라고 의미 부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 됐니? 이걸 해야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뭐 이렇게 뭐 퉁 쳐두든 뭐든 계산을 하게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찬가지야. 너희가 개수의 합이 1이 되게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일단 조건을 보니까 얘들아 되게 중요한 조건이야. S랑 T가 0 이상이야. 우리가 내용 설명할 때 이야기했지만 S랑 T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잘 봐봐 얘들아 니네 여기 OB 벡터랑 OA 벡터가 이제 있는데 S랑 T가 양수지. S랑 T가 양수면 무조건 얘들아 얘가 이렇게 뒤집히는 일은 발생해 안 해? 뒤집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짧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길어질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짧아질 수도 있고 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됐냐? 그럼 잘 상상을 해봐 우리가. S 더하기 T가 1이라고는 안 그랬어.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는 건 아닌데 자 얘들아 우리가 O에 있는 어떤 물체를 여기에 있는 물체를 우리가 같이 끌 거야. 내가 같이 얘들아 이제 여기 있는 물체를 같이 끌어당길 거야. 무슨 말인 줄 알겠어? 그래서 얘들아 이쪽 방향 OA 방향으로 끄는 친구가 있고 OB 방향으로 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의 개수 S랑 T가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있는 O에 있는 물체는 OA와 OB 이 내가 색칠한 이 여기 어딘가로 얘들아 이동할 수밖에 없지. 이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얘들아 이 말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평행사변형 그려주면 O에 있던 물체가 여기로 오는 거지. 요 점으로 오게 되는 거 맞아. 이 말 이해돼? 자 내가 줄여볼까? 얘를 만약에 이렇게 막 줄여버렸어? 그러면 O에 있던 물체가 평행사변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여기로 얘들아 오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여기로 이제 오게 되는 거 맞아? 야 잘 봐야 돼. 이거 합력하는 거잖아. 여기 그 뭐야 평행사변형 합력하는 거 여기로 또 오게 되는 거 맞아? 됐니? 얘들아 이게 물체가 외곽으로 가려면 둘 중에 하나는 음수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얘들아 이 새끼가 갑자기 일로 끄는 거야 물건을 막 찐따같이. 그래야 어디에 가는 거야? 그래야 여기에 평행사변형을 이런 식으로 좀 그었을 때 내 맘 알지 얘들아? 여기에 얘들아 물체가 그러니까 OA부터 OB 얘들아 그 외곽에 얘들아 존재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게 야구라고 생각을 하면 그 파울 아니야? 파울볼 안타. ST가 양수니까 안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만 가는 거잖아. 졸라 멀리 가면 홈런 막 이런 거. 여기 얘들아 좆된 거 내야 땅볼 병살타 막 이런 거. 아무튼 간에 얘들아 여기 OA랑 OB 내부 영역에 존재한다 이거야. ST가 양수니까. 무슨 말인 줄 아니? 맞아 얘들아.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파울볼이 나오게 되는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를 그냥 허투루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한 거고. 자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 1번 문제 풉니다. S 더하기 2T가 S에다가 2T를 더한 게 1이래. 우리의 목적은 개수의 합이 1이게 맞춰주기만 하면 돼. 그래야 기하학적 의미 부여할 수 있거든. 근데 S 더하기 2T가 1이야. S 더하기 T가 1이 아니라 S 더하기 2T가 1이야. 그러면 너희는 개수가 S 그 다음에 개수가 2T가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돼. 그러면 니네 이 벡터 잘 봐봐. OP 벡터를 S는 가만히 놔둬. 근데 T는 2T로 고쳐줘야지 돼 얘들아. T는
왜냐면 더한 게 1로 맞춰줘야 되니까 t를 이 t를 고쳐줘야 돼. 그럼 이 t를 고쳤으니까 얘들아 몇을 곱해야 쌤쌤이 되는 거야? 2분의 1을 곱해줘야 쌤쌤이 되는 거 맞아? 이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s랑 이 t랑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개수의 합이 1이지. 그러면 잘 봐. 얘 벡터의 종점과 이 벡터의 종점과 이 벡터의 종점이 비로소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너희가 봐봐. OA 벡터는 그냥 이대로 놓고 OA 벡터는 그냥 이대로 놓고 얘들아 OB 벡터가 아니야. 2분의 1 OB 벡터지. 2분의 1 OB 벡터니까 이 길이를 절반으로 우리가 어때야 돼? 줄여줘야 되는 거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한번 표시 한번 해줄까? 지금 이게 얘들아 A 벡터가 되고 지금 이게 2분의 1의 B 벡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 A 벡터와 B 벡터의 종점에 일직선상에 P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직선을 하나 그어볼게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직선을 내가 그어볼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이 초록색 직선에 P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타야 파울이 아니야 이거거든. 아이고. ST가 뭐거든? 0 이상이거든 그치? 그래서 너희 얘들아 P가 존재할 수 있는 도형은 이런 데가 되는 거야. 이런 데가 이런 데.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P가 존재할 수 있는 도형은 요게 되는 거지. 요거.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중점이니까 이 길이 같으면서 여기가 직각이면서 한 변의 길이는 1이니까 정삼각형의 높이 2분의 루트 3. 1번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우리는 또 다른 형태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극한처럼. 알겠니? 그래서 벡터의 개수의 합이 몇으로 맞춘다? 1로 맞춘다 라는 거 됐냐? 그래서 1번 문제는 끝났어. 1번 문제 그대로 저장된 상태에서 2번을 풀 거야. 3번은 1, 2번 짬뽕이기 때문에 자 2번을 풉니다 얘들아. 2번 문제 잘 봐 이제. 다시 한번 쓸 거야 얘들아. OP 벡터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S 더하기 2T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 2. 우리는 거기 개수들의 합이 1이 되도록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는 합이 2란 말이야. 2가 돼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기하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 알겠니? 그래서 너희는 S 더하기 2T가 2이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눌 거야. 왜? 1로 맞춰주기 위해서. 2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 밑에다 쓰면 2분의 1 S 더하기 T가 1. 그러면 개수가 2분의 1 S와 1T가 되도록 조정해줘야 되겠지. 그럼 OP 벡터를 너희가 2분의 1 S라고 바꿔주게 되면 여기를 2분의 1 S라고 바꿔주게 되면 OA에다가 몇 배를 해야 쌤쌤이 되니? 2배를 해줘야지 쌤쌤이 되는 거잖아. 2배 해줘야 쌤쌤 되는 거 맞아? T는 그냥 T고 얘들아 그냥 T 이렇게 T. 알겠냐? 그러면 얘들아 개수의 합이 얘랑 얘랑 더한 게 몇이야? 1이야? 그럼 누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 누가? P랑 EOA의 종점과 OB의 종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얘들아 봐봐. EOA니까 얘를 몇 배 해줘야 돼? 얘들아 A를 몇 배 해주는 거야? 2배를 해주게 되는 거 맞아. 얘가 길이가 2배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게 OA 몇 배? 2배. 맞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내가 보라색으로 해줄게. 보라색이 OA의 몇 배? 2배. 그 다음에 OB는 그냥 OB고 얘들아. OB 이렇게 있고 얘들아. OB 이렇게. 맞아. 그럼 마찬가지야. 너희가 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직선 연장선이 나오게 되는데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내가 점을 좀 표시해주면 여기에 대해 점이 있는 거지. EOA에 해당되는 점이 있는 거야. 여기에는 당연히 얘들아 B에 해당되는 점이 있는 거고 지금 방금 길다랗게 그어진 초록색 직선 위에 뭐가 있어야 돼? P가 있어야 돼.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가 양수거든. 양수니까 어디에만 존재해야 되는 거야?
여기 안타 부분에만 존재해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요만큼 영역에만 또 존재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얘들아 이 길이랑 똑같고 아까 전에 요 길이랑 요게 m이라고 할게. OM이랑 MB랑 똑같지? 그럼 얘들아 이 길이가 아까 2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우리가 전체 길이는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는 루트 3이 되는 거 맞아? 여기를 뭐 Q라고 할까 얘들아? Q라고 할까? 됐니?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P벡터가 이런 데 존재해야 된다 이 소리야. P벡터가 이런 데를 움직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들아 P벡터가 조금 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삐져나가면 돼? 안 돼? 이렇게 삐져나가면 안 돼. 왜? ST가 뭐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됐냐? 참고적으로 등호가 있기 때문에 S랑 T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양 끝점은 포함합니다. 이렇게 양 끝점이 포함이 돼. 알겠니 얘들아? 지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어떠니? 거기 뭐시냐? T가 0인 경우가 되겠지. T가 0인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0인 경우. S가 0인 경우. 얘가 0이니까 OP 자체가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TOB랑 같아지게 되는 거지. T는 1일 수밖에 없고 개수합이 1이니까. 됐어. 그래서 2번 답은 뭐가 되는 거니? 2번 답은 루트 3이 되는 거야. 이 말 괜찮겠어? 그러면 너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3번까지 해주면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 야 봐봐 1번 문항이 뭐였냐 하면 S 더하기 2T가 1인 거였고 2번 문항이 S 더하기 2T가 2인 거였는데 3번 문항은 1부터 2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사이. 그러니까 1번에 존재하는 아까 전에 내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주게 되네. 헷갈리니까 주황색을 좀 잘 봐봐. 1번 문항의 P는 여기에 얘들아 이제 존재를 했잖아. 얘들아 여기에 존재했던 거 맞니? 2번 문항의 P는 여기에 존재를 하지 않았니? 얘들아 여기에 됐니? 그럼 그 사이에 등호가 있으니까 얘들아 주황색 포함해서 그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말이니까 사실 P벡터가 이런 데 존재한다는 거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막 존재한다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지금 내 말 무슨 말인 줄 아니 얘들아? P벡터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 거야 얘들아. 일직선상에 있어도 되고 어차피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영역에 얘들아 그러니까 주황색 점을 찍어주면 이런 데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점들이 P의 종점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 수많은 벡터가 얘들아 존재하게 되면 이 모든 영역이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우리가 색칠돼 버리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3번 답은 도형의 길이가 아니라 도형의 왜 넓이라고 하는 줄 알겠니? 부등식의 영역처럼. 자, 이 길이가 1인데 이 길이는 그러면 몇이었어? 루트 3이니까 전체 면적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맞니 얘들아? 전체 면적은 2분의 루트 3이야. 근데 너희가 이 길이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들아 MA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4분의 루트 3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되는 거 맞아. 이 말 이해가 되겠니 얘들아? 요 길이가 몇이라고? 이 길이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몇이야 얘들아? 2분의 루트 3이니까 전체 직각삼각형 면적에서 요 조그만 직각삼각형 면적을 뭐 해준다? 빼주면은 되더라 라는 거. 이 말 뭐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얘들아? 전체 면적에서 요 전체 면적에서 요 면적을 빼야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도 직각일 거니까 당연히 면적 구하는 건 쉽잖아. 그치? 그래서 요 1번 숫자 바꾸기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얘들아 들어가 있는 거야. 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평면 벡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얘를 그러니까 성분, 이 성분이라는 게 과연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성분이. 그래서 자 내가 오른쪽에 이제 x축, y축을 한번 그려볼 건데 x축, 아이고, 이렇게 얘들아 x축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가 y축을 그렸을 때 너희가 성분이라는 건 니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xy 평면에 xy 성분 그 순서상으로서 우리가 좌표라는 걸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 어딘가에 뭐 3,4 이런 얘들아 점을 찍었어. 그러니까 니네가 뭐 좌표 평면 위에 점을 못 찍는 친구들은 사실상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얘들아 이 3,4를 너희가 위치가 저기에 있구나. 오른쪽으로 3칸 원점을 중심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간 곳에 어떤 점이 찍혀 있구나. 맞니? 이 3,4를 받아들일 때 너희는 위치로서 생각을 했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내비게이션 지도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자동차가 3,4라는 곳에 지금 위치에 있구나. 이 정도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 맞아? 이 정도.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시점을 원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약속을 하는 거야. 야, 그러면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우리가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화살표를 그어주게 되면 3,4는 지금까지는 어떤 좌표 성분, 말 그대로 위치로서 우리가 받아들여 왔다면 앞으로는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거지. 3,4라는 게 지금까지는 이거야. 야, 너 어디 살아? 니네 집 어디야? 라고 하면 나는 원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3,4의 위치에 살고 있어. 라고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다면 자, 이렇게 원점에 있는 애한테 야, 저기 니네 집으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냥 얘들아 그냥 저기 이쪽 저쪽 이런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너 지금 원점에 있는 너는 3,4의 방향으로 가면 돼 라고 말하면 완벽한 표현이 되는 거 맞아? 이쪽이야 저쪽이야 보다. 이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요 화살표 자체를 벡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3,4는 벡터도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순서상으로서 얘들아 좌표 평면의 위치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알겠니 얘들아? 얘를 우리는 벡터로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요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제부터 벡터는 어떤 좌표 평면의 성분으로 얘들아 성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3과 4를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좌표 평면 벡터를 좌표 평면의 xy 평면의 성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 맞냐? 무슨 말인지. 니네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 만약에 이런 벡터가 있었어 얘들아. 이런 벡터가 이렇게 있었어. 얘네 얘들아 좀 지저분하게 있어 얘들아. 여기에 시점이 원점도 아니고 조금 이상한 곳에 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벡터라는 게 평행이동해도 동일한 벡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벡터를 당연히 위치 벡터가 되도록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 원점이 되도록 얘들아 갖고 온 거야. 그러고서 얘들아 원점이 되도록 갖고 왔을 때 좌표 성분을 살펴보니까 요 종점에 해당되는 좌표가 2,-1이었더라. 그럼 말 그대로 이 벡터를 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2,-1 벡터로도 볼 수 있는 거 맞아? 이 말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알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 써. 파란색 벡터 이름을 A라고 하면 A 벡터는 3,4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이 점의 이름이었지. 이 점을 A점이라고 하면 3,4입니다 라고만 썼다면 이제부터는 3,4를 벡터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알겠니 얘들아? 사실 동일한 거였어 얘들아. 됐니? 자, 이 드넓은 좌표 평면 위에 3,4가 찍히는 점은 유일하지. 유일하게 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 거 맞아? 위치로서. 마찬가지야. 벡터로서도 이 3,4라는 벡터는 유일하다고. 어떤 면에서 유일해? 방향으로서 3,4인데 길이가 딱 파란색이 되는 이 벡터가 유일하게 3,4 벡터밖에 없다 이 소리야.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벡터를 우리가 B벡터라고 하게 되면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B벡터는 2,-1. 물론 요 점을 B라고 하게 되면 B점이 2,-1이다 라고 줄 수도 있겠지만은 됐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 무엇이냐 기호 정리 몇 가지만 하면 되면 이제 이런 좌표 평면의 순서쌍을 이러한 순서쌍을 우리는 벡터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 알겠니? 위치뿐만이 아니라 방향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어. 그럼 거기다 얘들아 숟가락 하나 더 얹어봐. 자 얘들아 이 길이를 우리 뭐라고 했니? 절대값 A 벡터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그것은 원점과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동일하지. 그래서 왼쪽 바이블 포인트에 나오게 되면
절대값 a 자체가 말 그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서 나와 있는 거 맞아. 지금은 거리가 몇인 거야?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길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냥 딱 여기 원점, your 위치 원점 해가지고 얘들아 3,4 하면 3,4 방향으로 5km를 걸어가면 뭐 경복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지. 정말 인상 깊은 한국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니? 외국인한테 얘들아. 이해돼? 근데 만약에 3,4가 아니야. 좀 더 멀어. 3,4 방향에 10km가 떨어져 있어. 맞아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얘들아 봐봐. 이 벡터가 정확히 2배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요렇게 파란색 벡터를 2배 해주면 되는 거 맞아? 2배 해주면 되니까 이게 뒤에서 또 배우긴 하겠지만 요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네. 경복궁이 10km 떨어져 있어 얘들아. 5km가 아니라 10km 떨어져 있어. 그러면 6,8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알아듣는 거지. 그치? 별로 우린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야. 무슨 뭐 영어 듣기 평가 turn left, you can miss, 뭐 to blur 뭐 이런 지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바로 게임 끝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이 길이가 똑같은 거.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벡터의 연산은 실수배 연산도 나오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벡터를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단지 오늘은 표현만 좌표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그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설명을 하고 여기 단어는 끝나게 되거든. 내용 설명이.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뭐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어떤 평면 벡터 A를 A1, A2로 좀 나타냈어. B를 B1, B2로 좀 나타냈어. 당연히 벡터가 같다는 건 X좌표끼리 똑같고 Y좌표 성분끼리 같아야 돼. 이 말은 우리가 좀 의역하면 벡터 성분은 유일하다 이 소리야. 어떠한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은 유일하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고 밑에 원점과의 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수의 순서쌍이라는 게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이거를 벡터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뒤로 가서 내가 이제 연산하는 걸 한번 보여줄 건데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파란색 벡터랑 빨간색 벡터를 더해도 보고 빼도 보고 싶은 거야 얘들아. 더해도 보고 빼도 보고 파란색 벡터랑 빨간색 벡터를 더해도 보고 빼도 보고 싶어. 근데 지금은 파란색과 빨간색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 계속 이야기하지만 벡터는 평행이동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색 벡터로 이렇게 위치 벡터가 되도록 가져와. 그 다음에 파란색 벡터도 얘들아 위치 벡터가 되도록 가지고 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시점을 원점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벡터를 더해도 보고 빼도 보고 얘들아 먼저 더해 볼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근데 뭐 어차피 얘들아 벡터의 덧셈 뺄셈은 이미 얘들아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오늘 하는 덧셈 뺄셈은 당연히 얘들아 어떤 거야? 지금 이 벡터를 좌표 성분으로 나타내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숫자로 이야기 들 거야. 문자로 된 건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뭐 빨간색 얘들아 벡터 보면 1,3 정도 돼 보이지 않냐? 알겠니? 그래서 A 벡터를 1,3 벡터다 라고 내가 줄 거고 숫자를 파란색을 B 벡터라고 우리가 봤을 때 B 벡터가 5,2 벡터라고 좀 줄 거야. 5,2 벡터. 이 말 이해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 얘들아. 평행사변형법이니까 얘들아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렇게 좀 그려줬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려줬을 때 우리가 합벡터는 얘들아 뭐가 나오게 되냐 하면 요런 벡터가 좀 나오게 되지. 니네 보라색이 빨간색에다 파란색을 더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근데 잘 봐 얘들아. 자 내가 빨간색 벡터를 복사할 거야. 이게 똑같이 빨간색 벡터야 얘들아. 똑같이 빨간색 벡터를 복사한 거야. 됐냐?
빨간색 벡터를 내가 이렇게 옮겨버리게 되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좀 정확히 평행사변형이 아니었나봐. 자, 빨간색 벡터가 아니라 그냥 평행이동해서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줘. 됐니? 야, 그러면 잘 봐봐. 니네 원래 파란색 벡터는 여기 꼬다리가 몇 콤마 몇이었던 거야? 5,2였던 거 맞아. 5,2였는데 지금 이 1,3이 얘들아 빨간색이 이동한 걸로 물체의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자, 이 벡터는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세 칸과 동일하잖아. 평행이동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얘들아 5,2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세 칸을 가야 하지.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세 칸을 가게 되면 요 점은 6,5가 되는 거 맞아? 요 말 이해돼 얘들아? 요 점을 시점이 원점이었을 때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이잖아. 시점이 얘들아 여기더라도 어차피 빨간색 패턴 동일한 거니까 시작점부터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이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세 칸이구나. 오른쪽 한 칸 위로 세 칸이지. 그 오른쪽 한 칸 위로 세 칸 가면 몇 콤마 몇에 가 있는 거야? 6,5에 가 있는 거 맞아? 그러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해 보니까 6,5 벡터. 지금 너희가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벡터를 좌표 성분으로 나타내면 6,5 벡터가 되는 거야. 마치 얘들아 벡터의 덧셈이 뭐랑 똑같아 보이냐 하면 X 좌표끼리 더해주면 6이 나오게 되지.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더해줘도 얘들아 몇이 나오게 돼? 5가 더해지게끔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연산이 너무나 간단하다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좌표 성분으로 나타내면 지금까지는 벡터 두 개 더한 걸 말 그대로 화살표 이런 화살표예요 라고만 나타냈잖아. 그치? 근데 이제부터는 6,5입니다 라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줄 수가 있어. 됐냐 얘들아? 마찬가지로 원점과 6,5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벡터의 크기 역시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성분으로 나타내면 여러 가지로 얘들아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이 많단 말이야. 너희가 왼쪽 화면을 보게 되면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해보니까 어떤 이 X좌표끼리 더해놨고 Y좌표끼리 어때? 더해져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벡터의 연산, 좌표 성분으로 나타나 있을 때 벡터의 연산, 덧셈은 다음과 같아. 기하학적 의미는 이전에 배웠던 것과 정확히 같고 평행사변형으로 이야기하던 합력 아니면 물체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하던 정확히 같아 얘들아. 이 말 이해돼? 그러면 빼보자 이거야. 니네 A 벡터에서 B 벡터를 한번 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이건 좀 이따가 그리기로 하고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봐. 얘들아 A에서 B를 뺀다는 건 우리가 B가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이 B 벡터가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요렇게 가게 되면 길이가 똑같으려나? 요렇게 간 게 마이너스 B 벡터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요 말 이해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얘도 너희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너희가 요 점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된 점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겠니? 그러면 요 점, 요 벡터는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5칸, 아래로 2칸이지. 그러면 이 벡터를 얘들아 우리가 여기에 옮겨서 얘들아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옮겨가지고 너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왼쪽으로 5칸, 아래로 2칸이지. 그 말은 너희가 여기서 5를 빼고 2를 빼는 것과 같이 마이너스 4, 몇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4, 1이 되는 거 맞아? 5를 빼고 이제 2를 빼주게 되게 되면 됐니? 이것도 아까랑 마치 뭐랑 똑같냐 하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뺄 때 X좌표는 X좌표끼리 뺄셈만 하면 되고 Y좌표끼리 뺄셈만 하면 되니까 야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이런 내용이 되겠니?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벡터의 덧셈과 뺄셈 기하학적 의미는 너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알겠니? 이거 그냥 X좌표끼리 더하기 빼기 하면 되니까 상당히 마음 편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 정도 뭐 알아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에다가 얘들아 실수배하는 것만 간단하게 보여주면 얘들아 실수배는 별거 없어. 뭐 아까도 좀 보여줬지만 뭐 A가 2배 되면 얘들아 이렇게 2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2배. 굳이 왜 얘들아 저기 K배가 되는지 설명을 하게 되면
이 길이 똑같으니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닮은 비가 1대 2지. 닮은 비가 1대 2인데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는 2지. 이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는 6이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2,6이 돼야 된다는 거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가 얘들아 어떠한 벡터가 실수배가 되게 되면 각각의 좌표 성분만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야? 실수배 해주면 되는 거야. 당연히 이것도 K가 1보다 크면 방향이 똑같은데 길이가 늘어나겠지. 0에서 1 사이면 방향은 똑같은데 길이가 줄어들겠지. 음수면 방향이 어떻게 되겠니? 반대가 되겠지. 등등등의 내용. 알겠는가? 그래서 좌표 성분으로 나타내어진 평면 벡터의 연산은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 모든 것이 큰 부담 없이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뭐시냐 얘들아 성분과 크기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마저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 자, X축 한번 그려주고 아이고 이거 지우지? 다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냥 거기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얘들아 몇 개 보여주는 것이야 얘들아. 너희가 어떤 벡터가 있는데 뭐 이런 벡터가 있다 치자 얘들아. 이런 뭐 어떤 벡터가 있다 치자 얘들아. 이런 식으로 벡터가.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가 A, A1, A2. 그 다음에 요 점을 B점이라고 봐서 B1, B2 이런 식으로 줄게. 그럼 위치 벡터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자 위치 벡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OA 벡터를 A 벡터라고 놓고 OB 벡터를 얘들아 B 벡터라고 놨을 때 뒤에서 앞에 거 빼기로 했으니까 AB 벡터는 어떻게 연산하기로 했니? OB 벡터에서 뭘 빼기로 했니 얘들아? OA 벡터를 빼기로 하지 않았니 지금까지? 근데 OB 벡터 자체가 좌표 성분으로 나타내면 B1, B2 벡터가 되는 거잖아. OB 벡터 자체가. OA 벡터도 좌표 성분으로 나타내면 A1, A2 벡터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걸 빼야 되는데 이거 빼는 건 얘들아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각각을 빼면 된다라고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배웠지. 1번 내용이 왜 나왔는 줄 알겠니? 요 말 이해돼?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AB 벡터의 절대값의 크기가 되는 거 맞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냥 말 그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별로 언급할 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좌표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를 또한 이제 위치 벡터 표현처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됐니?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다. 우리가 OB에서 OA,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 설명하면 이 내용은 끝나고 이제 문제를 좀 풀게 될 텐데. 얘들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였냐면 이 좌표 성분이라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너희가 XY축 배울 때도 이제 한번 언급된 적이 있겠지만 이 XY 평면 이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라고 한단 말이야. 이 직교 좌표계를 옛날에 데카르트라는 어떤 철학자가 도입을 했어. 이게 얘들아 어떻게 보면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혁신이란 말이야. 두 개밖에 없는데 니네 3차원 말고 2차원의 순서상이 X좌표, Y좌표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는데 이미 알고 있잖아. 모든 위치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이해돼? 니네 자동차가 가는 것보다 지구는 둥글지만 그냥 평면이라고 할게 얘들아. 우리나라가 둥글진 않잖아 얘들아. 그냥 너무 크니까 그치? 평면이라고 가정을 하자. 너희가 내비게이션 좌표도 얘들아 뭐만 있으면 돼? X좌표랑 Y좌표만 있으면 우리의 목적지에 해당되는 좌표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고 현재 자동차의 위치도 유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 딱 두 성분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벡터도 마찬가지였지. 평행하지만 않다면 딱 몇 가지 성분만 가지고 두 가지 성분만 가지고 다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아. 요 말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즉 X, Y 평면 성분이 두 가지가 있듯이 벡터도 얘들아 평행하지 않은 두 가지가 다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좌표 성분으로 나타내어진 벡터들 중에서 자, 요 벡터 잘 봐봐. 이렇게 된 벡터랑 이렇게 된 벡터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이 1,0인 거예요. 요 점이 1,0. 그 다음에 요 점은 0,1. 그래서 이 1,0과 0,1 일단 단위 벡터지. 단위 벡터가 뭔데? 길이가 몇인 벡터니까 1인 벡터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배워왔잖아. 일단 빨간색 두 벡터는 단위 벡터야. 맞니 얘들아? 근데 단위 벡터 중에서도 좌표 성분, 그러니까 좌표 축과 평행한 우리가 얘들아 그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벡터를 기본 단위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용어는 뭐 용어 때문에 문제가 틀릴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외워줬으면 좋겠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기본 단위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 기본 단위 벡터 이 1,0은 되게 특별한 벡터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름을 E1이라고 많이 이렇게 써. E1 벡터. 우리가 엘리멘터리라고 하면 우리 기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엘리멘터리 스쿨 막 이러지 않니? 맞아. 그래서 이 y축과 평행한 벡터를 E2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야. 모든 벡터는 E1과 E2 갖다가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소리. 모든 벡터는. 오늘의 결론은. 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너희가 얘들아 5,-3이라는 벡터가 있잖아. 그럼 이 벡터는 얘들아 5,0 벡터에다가 0,-3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지. 이 말 이해돼 얘들아? 이거 그러니까 거꾸로 뒤로 설명하는 거야 얘들아. 벡터의 연산을 배우고 설명해야 편하니까. 그럼 얘는 실수배를 빼버리게 되면 1,0 벡터의 5배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얘들아 마이너스 3배를 빼버리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러면 말 그대로 얘들아 5, 2, 1 마이너스 3, 2, 2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이런 기본 단위 벡터로 모든 좌표 성분에 있는 벡터를 다 나타낼 수가 있더라. 됐냐 얘들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평면 벡터의 성분. 니네 지금 단원이 평면 벡터의 성분이야. 이 소단원 자체가. 이 앞단원은 그냥 평면 벡터였어. 지금은 평면 벡터의 성분이야. 니네가 공부를 한다는 건 단원명을 순서대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래야 유기적으로 얘들아 아 내가 이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유기적으로 착착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자 얘들아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0,6과 이제 9,0에 대해서 PA에다가 EPB 이제 더한 게 이제 9다라고 해서 지금은 내적을 얘들아 배웠던 친구들도 내적은 버리고 얘들아 풀게. 내적 가면 또 양변 제곱하는 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이 문제는 이 단원에만 충실하게 풀 거야. 뭐 이런 거야 얘들아. P점을 모르잖아. 모르는 점은 X, Y로 두는 거지. X, Y로. 그 다음부터 그대로 연산을 해주게 되는 건데 우리의 연산은 항상 위치 벡터로 연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PA 벡터라는 것은 OA에서 OP를 빼는 거지. 마찬가지로 PB 벡터는 OB에서 OP를 빼는 게 되겠지. 그래서 OA에서 OP를 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너스 X에다가 6 마이너스 Y 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OB에서 얘들아 9,0에서 너희가 또 X, Y를 빼주니까 9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나오게 돼. 이거 너무 쉽지 그치? 근데 의외로 까먹으면 이걸 두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 얘들아. 정말 별것도 아닌데. 자 PB 벡터는 2배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2배를 좀 해줘야 돼. 18 마이너스 2x 콤마 마이너스 2y라고 써줄 수가 있고 너희가 PA랑 EPB를 더하니까 PA랑 얘를 더하지. 더하면 여기다 오른쪽에 줄 좀 긋고 구분해서 쓸게. 18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얘들아 6 마이너스 3y의 절대값이 9다. 근데 절대값이라는 건 뭐였어? 원점까지의 거리였지. 그래서
18-3x의 제곱 6-3y의 제곱의 거리니까 루트 씌운 게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거 제곱할 때 얘들아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제곱하면 9에 x-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9에 y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맞나? 6인가? 이 새끼들 봐라 가만히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제곱하니까 얘들아 루트 없어지고 9, 9, 81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9로 약분해주게 되면 x-6의 제곱에 y-2의 제곱이 9가 되는 거 맞니? 맞아? 시원아? 그래서 자 얘들아 얘는 중심이 6,2에 있고 반지름이 몇인 원? 반지름이 몇인 원? 3인 원이니까 도형의 길이 둘레 구하라 그런 거지. 반지름 3짜리 6파이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뭐 정말 별거 없지 그치? 얘들아 이거 도 둘 거 같니? 도 얘들아 알겠어? 두 벡터 얘들아 OA 벡터 그러니까 위치 벡터를 줬네 문제에서 OA도 위치 벡터 OB도 위치 벡터 OB가 다음과 같다 라고 좀 나와 있고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좀 나와 있어 얘들아.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요거는 조금 얘들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m에다가 2n을 더한 게 몇이라고 나와 있니? 2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 근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개수의 합이 1이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기하학적 의미를 알고 있지. 물론 그게 좀 특별해진 건 내분과 외분이기도 하고. 알겠니? 근데 이 m 더하기 2n이 2란 말이야. 그치? m 더하기 2n이 2야. 2면 안 돼. m 더하기 2n을 그러니까 2분의 1 m 더하기 n이 1 이렇게 해줘야 기하학적 의미 부여하기가 좀 쉽겠지.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 기하학적 의미 부여가 되는 거야. 개수의 합은 1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개수는 2분의 1 m으로 맞춰놔야 돼. 그러니까 OP 벡터를 당연히 얘들아 일단 2분의 1 m을 써. 걱정 말고 써. 그럼 쌤 되려면 몇 OA가 되는 거야? 몇? 4 OA가 되는 거 맞니 얘들아? 4 OA 벡터. 뭐 n은 그냥 n이니까 가만히 있네 얘들아. n은 n of b 벡터. 그러면 얘네 얘들아 2분의 1 m에다가 4 OA 얘들아 4 OA는 우리가 벡터의 실수배에 의해서 그냥 4, 마이너스 4잖아. 4, 마이너스 4 맞냐? 뭐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한번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OB 벡터는 뭐 이거고 그러면 벌써 얘들아 기하학적 의미가 끝났지. 얘들아 그냥 AB 벡터 아무렇게나 그릴게 얘들아. 지금 이게 AB 벡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원점 아무렇게나 찍을게. 원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꼭 XY 평면에다 이쁘게 찍을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너희가 여기가 OA 벡터 위치 벡터 여기가 OB 벡터 위치 벡터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건데 원래 이런 케이스였거든. 원래는 지금 이런 케이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들아 OA 벡터를 조금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OA 벡터를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야? OA 벡터를 4배를 해줘야 되는 거 맞아. OA 벡터가 4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그림은 조금 그림을 좀 밑에다 그릴 거 그랬는데 OA 벡터를 몇 배를 해주는 거야? 이게 몇 배가 된 거야? 이게 4배가 된 거야. 믿기 힘들겠지만 4배야. 주황색은 몇 배라고 OA 벡터에 4배로 보게 되는 거 맞아. 4배.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4다. 좌표면서 벡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주황색 벡터를 우리가 이제 4A 벡터라고 볼 수가 있고 OA를 A 벡터라고 많이 썼으니까 그 다음에 P 벡터는 B 벡터고 빨간색 B 벡터는 B 벡터고 얘들아 이 벡터는 그럼 똑같지. 개수의 합이 1이니까 당연히 얘들아 어디 위에 있어야 돼? 개수의 합이 1이니까 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고 이 일직선상에
원래 얘들아 연장선까지 그렸어야 되는데 아까 어디 나와 있니? m과 n이 몇 이상이야? 0 이상이니까 우리가 안타 구역에 있어야 되는 거지. 내부에 있어야 되는 거 알겠니? 내부에. 이렇게 기하학적 의미 부여돼. 즉 얘들아 너희가 OP 벡터가 있어야 할 곳이 OP 벡터가 이런 벡터가 그려진다고 얘들아. 이런 벡터가 초록색 벡터가 OP 벡터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 말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얘들아? 4OA와 5B의 일직선상에 있을 거니까 OP 벡터는 이 파란색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보라색으로 다시 그어줄게. 보라색 얘들아 위에 있다는 거지. 보라색 위에. 잠깐만. 직선으로 그어줄게. 벡터는 아니니까. 이 보라색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거 맞아. 보라색 직선 위에. 그럼 보라색 직선은 두 벡터의 거리지.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 맞아? 4,-4와 -1,8 사이에 뭘 구해주면 되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굉장히 자세하게 푼 거야 얘들아 지금. 알겠니 얘들아? 어지간한 내용 다 이야기하면서.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당연히 이것도 성분으로 나타내봤자 우리가 이전에 성분으로 나타내기 이전에 배운 벡터의 내용은 모두 다 유효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풀어주시고요. 요거는